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대형 병원장, 금융사 지점장 등이 포함된 1,000억 원대 대형 주가 조작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계좌까지 동결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폐가망신 1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과 한의원, 대형 학원 운영자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과 금융사 지점장 등이 주가 조작을 해오다 적발된 건데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에 이른다는데요. 주가 조작에 사용된 수십 개 계좌에 사상 처음으로 지급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건전한 투자의 장을 위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 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다리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의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레온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제표 활명수. 동화약품.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3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 병원 솔루션, 피부 미용, 재활,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1부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쏘임 등 벌초 때 주의할 점이 궁금한데요. 잠시 후 경북 소방본부 김우현 소방위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도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양군에서 열린 지역 소멸 대응 토론회 그리고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나운서님 매년 9월은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달인데요. 혹시 이것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제가 달력을 이렇게 막 컨닝을 해봤거든요. 9월 7일이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고요.
9월 29일이 세계 식량 손실과 폐기물 감수에 대한 인식의 날이고 9월 15일은 세계 민주주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민주주의 날 빼면은 두 가지가 우리의 환경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요것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정말 잘 찾아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달인데 바로 네. 기후위기입니다. 네. 그 매년 9월은 전 세계 기후행동의 달인데요. 2018년부터 매년 9월이 되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해결을 위해서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바로 기후정의 행진인데요. 서울에서는 올해 9월 27일 또 경북에서도 6개 지역에서 하고 특히 지난 9월 20일 토요일 안동에서 처음 열렸던 920 안동 기후정의 행진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여름에도 폭염으로 또 힘들었고 호우로도 우리 지역민들이 기후위기를 실감했는데요. 9월이 되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위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 행동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동에서 처음 열렸던 920 안동 기후정의행진. 그렇다면 누가 또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9월 20일 안동 원도심에서 열린 안동 920 기후정의행진은 2021년에 출범한 이래로 지역에서 꾸준히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힘써온 기후위기 안동 비상행동과 안동 청소년 기후행동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기후정의 실현하는 안동을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최전선에선 안동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 의지를 담았는데요. 그 평화로운 동쪽이란 안동도 이제 폭염과 한파라든지 산불, 가뭄 등 기후재난을 피할 수 없고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안동의 농민들은 이런 기후위기로 먹거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비극적인 산불 재난에다가 폭염, 호우까지 삼중고를 겪었는데 이렇게 먹거리 생산의 위기가 오면 곧 우리 소비자 시민들도 위기가 당연하죠. 오지요. 그래서 우리의 식탁,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런데 내년 여름은 올해보다 더 더울 것이고 이러한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적이고 국가적이고 지역의 위기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920 안동 기후 정의행진, 기후 위기 안동 비상행동 그리고 안동 청소년 기후행동이 함께 주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청소년 시민들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함께한 안동 청소년 기후행동은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 안동 참가단 우리 청소년들 중심이 돼서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10분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 시민은 미래 세대에 그치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중요한 시민 주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 시민들은 본인들이 초래하지 않은 위기임에도 더 많은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기후위기는 곧 세대 간 정의의 문제인 것이고 청소년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우리 기성세대가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동 기후정의 행진을 함께 준비하면서 청소년 시민들의 기후위기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또 힘써야 하며 또 우리 청소년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 세대를 넘어서서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도 우리 청소년 기후행동 시민들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한 920 안동 기후 정의행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네, 먼저 기후 정의를 주제로 하는 다큐 상영회가 있었고요. 또 안동시 탄소 중립 기본계획 시민 공유회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부스 행사들이 있었고요. 또 공연과 함께 기후정의 행진 선언문과 요구안을 제시한 시민문화제가 있었고 이제 가장 행진의 절정이 바로 기후정의 요구안을 알리는 행진이 있었는데 이 행진의 경우에는 풍물단과 삼두매, 또 12지신, 사냥탈 등 다양한 피켓과 깃발이 함께하면서 우리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우리 15만 안동 시민들이
거리에서 만나는 어떤 뜻깊은 시간이 예. 있었고요. 예. 이 외에도 청소년과 농민들의 발언, 뭐 율동, 또 풍물단이 함께 다채로운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행진을 통해서 또 이 기후정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랐던 시민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지나간 시민들이 네. 안동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지니까 네. 너무 신기했고 또 응원해주는 시민들도 꽤 그렇죠.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사실 한 번 이렇게 인식이 되면 나도 한번 활동해 볼까 이런 물음표가 또 이렇게 생기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많은 분들이 더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네요. 그러면 올해는 100명이 참가했는데 네. 내년에는 뭐 200명, 그렇죠. 300명, 1000명까지 그렇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 현실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행진과 함께 안동시 탄소 중립 기본계획 시민 공유회도 열렸는데요. 탄소 중립 기본계획이 생소한 시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행사였을까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후위기의 원인이 있죠. 바로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인데 이것을 어떻게 줄여낼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인데 이 계획은 농축산,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보는 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러한 기후위기 적응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단위의 기본 계획은 2023년에 나왔고요. 작년에 경상북도 기본 계획이 나왔고 네. 올해는 안동시를 포함한 시군구 단위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그런데 많은 지역민들이 이러한 시군구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네, 특히 근데 안동시는 2050년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재작년에 선언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기본 계획을 알리는데 소극적이어서 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안동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자리가 바로 지난 9월 20일에 열린 겁니다. 네. 이 시민 공유에 관련한 자료집은 안동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탄소 중립 기본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동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함께 활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활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동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 관련해서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300페이지가 돼가지고 예. 제가 시간 관계상 딱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로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 정부의 경우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정도 잡았어요. 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되게 낮은데 일단 목표는 높게 잡았거든요. 근데 안동은 총 배출량 기준 7%, 순 배출량 기준에도 9% 정도고 특히 수송 분야는 2, 3%가 증가한다고 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기본 계획이라기보다는 전망에 가깝다. 그래서 기본 계획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올해 산불 피해로 탄소 흡수원이 감소하고 네. 폐기물 증가가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계획이 올해 4월, 5월경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뭐 누락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수정해서 반영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절차의 문제인데 안동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지방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안동시는 이 기구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심의를 했느냐? 예. 그냥 소수의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선언이 가능해요? 이거를 설치 안 한다고 해서 네. 뭐 감옥에 간다든가 뭐 이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안동시가 2050년에 탄소 중립 선도도시 선언을 참 크게 했거든요. 네. 저도 참여했는데 막 시장님도 오시고 막 기자들도 오고 네. 막 거창하게 선언을 했는데 이 법령에 있는 협의체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동시가 말로는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의만 탄소 중립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해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앞으로 좀 안동시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9.20 안동기후 정의행진 7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개선하는 부분, 네. 또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불평등 해소와 차별 없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고요. 예. 또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이라든가 청소년 무상교통 등 모든 분야에 이뤄서 이런 기후위기 해결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민 참여 내용으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기후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또 이와 관련한 교육을 확산하는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성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크게 보면은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제도 개선 하겠다는 내용,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교육을 확대해서 문화를 바꾸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안동 지역사회에서 제도 개선과 문화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네. 9.20 안동 기후 정의행진 직접 이렇게 참여하셨고 또 준비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네. 그 안동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300페이지를 예. 분석하고 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네. 역할을 했던 분은 한두 명의 녹색 활동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한두 명의 시민들의 작은 실천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15만 안동시가 해야 되는 네. 기본적인 내용을 놓쳤던 것들을 한두 명의 활동가가 짚어냈다는 것은 네.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이렇게 행진을 해도 이슈가 되는데 예. 사실 기후위기 문제 해결하려면 100명 모여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정말 1000명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남의 나라 위기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우리 물가 상승으로 과일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우리 식탁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 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 우리 소비자 시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기후 위기는 먹거리 기본권의 문제고 농민과 소비자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식탁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기후정의 행진을 계기로 우리 정말 어려운 농민들과 네. 우리 소비자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러한 네. 역할을 해결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올해 10명이었으니까 100명 정도 참여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목표는 청소년이 100명. 그러면 시민들은 네, 그거. 청소년이 100명 참여하려면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데 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가면은 더 적극적으로 응원 도와주고 사실 밥도 사주고 해야 되거든요. 청소년이 100명 참여하면 그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활동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과 네. 또 우리 교사분들이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문제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방송 듣고 예. 우리 학교 현장에서 네. 우리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포함해가지고 네. 어른들이 책임을 좀 네. 많이 느끼고 행동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바라시는 대로 1000명 뭐 그 이상 이제 참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360일 남았는데 네. 저 아직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토요일 제가 행사 그러면 끝나고 그렇네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네. 지쳐가지고 지쳤는데 지금 제가 무겁게 지금 만들어 해야죠. 주신 건가요? 지금 감기 기운이 네.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매년 9월 전 세계 기후 행동의 달을 맞아서 안동에서 처음 열린 9.20 안동 기후 정의 행진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허순교의 청년 생각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과 저희가 또 함께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길의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길의 가오리. 054-852-4988.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맘때면 벌초와 성묘 위에 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벌쏘임과 뱀 물림, 예초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경북 소방본부 생활안전교육팀 김우현 소방위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해마다 추석 무렵이 되면 벌초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해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벌써 벌쏘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현황이 어떤가요? 네, 올해 8월까지 경북 도내에서 17,000여 건의 벌집 제거 활동이 있었는데요. 벌쏘임 환자는 587명으로 이 중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만 약 77%인 45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추석 무렵에 벌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163명의 벌쏘임 환자 중 추석 전 한 달 동안에만 발생했던 사고만 381명으로 33%가 이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벌초 관련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벌초를 할 때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석 명절이 늦고 긴 연휴 기간으로 인해 벌초와 가을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벌쏘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벌에 쏘일 경우 통증,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의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벌초를 할 때 작은 땅벌은 땅속에 묻혀 있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쏘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벌초나 야외 활동 시 주위에 벌집이 있는지 2, 3분 정도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주시고 벌은 어두운 색의 강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습성이 있어 검은색 옷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팔, 긴 바지, 모자 등을 이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벌들은 자극적인 냄새에 반응하므로 자극적인 향수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면 벌쏘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벌집을 확인하시고 검은색 옷은 피하시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극적인 향수 사용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달아나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헷갈리는데요.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벌이 달려들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벌집을 건드렸을 때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실험 결과 빨리 벌집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벌들은 집단성이 강하여 한 마리가 아니라 때로 달려드므로 벌집 부근에서 빠르게 30m 이상 벗어나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벌초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성묘할 때도 우리가 벌에 쏘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벌에 쏘였다, 그러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벌에 쏘였을 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혈압 저하나 호흡 곤란이 없으면 대부분 2-3시간 내에 회복이 됩니다만 아프거나 부종이 날 경우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혈관을 수축시켜 초기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주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벌독에 과민성 반응이 있는 사람은 독성에 의한 쇼크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이 올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벌독 알레르기 반응자의 경우 사전에 의사 처방을 받아 휴대용 자가주사기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벌독 알레르기 반응자일 경우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벌초를 하러 가거나 성묘하러 갈 때 이렇게 벌쏘임뿐만 아니라 뱀에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여름에는 벌뿐만 아니라 뱀에 물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뱀에 물려 119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85명이나 됩니다.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지팡이나 긴 막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위에 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성묘나 벌초, 등산 등 야외 활동 시에 등산화 같은 두께가 두꺼운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뱀을 발견했을 때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뱀은 자신이 놀라거나 위험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 공격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대한 멀리하고 싶은데 뱀에 물렸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을까요? 네, 뱀에 물렸을 때는 일단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고요. 흥분하면 독이 더 빨리 퍼지므로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거나 칼을 사용해서 절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빨아내는 산화뿐만 아니라 절개를 하면서 2차 손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는 우선 주변 옷가지나 기타 묶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물린 부위 위쪽 상부를 가볍게 묶어줍니다. 너무 세게 묶으면 피부가 괴사하니 묶는 세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물린 부위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시켜서 독이 심장 쪽으로 퍼지는 것을 지연시켜 주시면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초기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데요.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북 도내 예초기 안전사고 131명 중 8월, 9월 2달 동안에만 절반이 넘는 68명이 병원에 이송되었는데요. 예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예초 작업 시 반드시 보호안경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벌초 작업 전 돌 등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초기의 볼트와 너트, 칼날 부착 상태, 칼날의 균열이나 힘이 휘어 있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을 낀 후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휴식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시동을 끄고 칼날이 몸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일단 작은 돌덩이 같은 경우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이 나도록 하시고요. 만약 손으로 눈을 비벼 이물질을 강제로 빼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초기 칼날에 다쳤다면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깨끗한 수건이나 천으로 상처를 감싸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 났을 경우 119에 신고하시면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방법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안전한 벌초가 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벌초객, 성묘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벌초를 하실 텐데요. 안전사고는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 주시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벌초와 성묘를 하실 때는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벌초 성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경북소방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소방본부 생활안전교육팀 김우현 소방위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연의 시사 따라잡기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10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2025년 회의가 개최됩니다. 오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 최연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평론가님 휴가차 경주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경주 분위기 어떤가요? 현재 경주에서 2025 세계 유산 축전이 개최되고 있거든요. 예.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주 역사 유적 지구에서 정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유산 축전은 올해는 이제 제주, 순천, 고창과 함께 이 에이펙이 개최되는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정말 단독 개최지로서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세계유산을 품고 있는 도시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는 것이죠. 네. 정말 경주 전체가 다 에이펙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경주 갔다가 안동도 갔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안동은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예, 안동 좋죠. 그렇죠. 네. 네, 우선 저희는 에이펙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라는 회의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1989년 바포크 당시 호주 총리 제안으로 검토되어서 89년 11월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등 각국의 강요 협의체로 출발했습니다. 예. 처음엔 강요들이었어요. 이것이 격상된 이후 꾸준히 가입국이 확대되고 나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서울에서 강요들이 참여하는 제3회 에이펙 회의를 개최했고요. 2005년에는 각국 아시아 태평양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제17회 에이펙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뭐 11월 달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 행사이고 또 보통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다 맞춰서 열리는. 근데 올해는 또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고 하니까 세계적인 정치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에이펙 정상회의 외에도 회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어떤 회담들이 있는지 한번 또 짚고 갈까요? 그러니까 에이펙은 정상회담 말고도 에이펙 각국의 행정부서별 에이펙 장관회담, 뭐 청년, 여자 등 특정 계층에 참여하는 에이펙 인게이지먼트 회담도 진행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에이펙 관련된 회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에이펙 각 행정부서별 장관 회담 목록을 보면 12개의 장관 회담이 있거든요. 예, 교육부 장관 회담, 재무부 장관 회담, 디지털 IT 기술부 장관 회담 등등 공식적으로 된 것이 12개고요. 장관 회담이. 또 에이펙 실무 고위급 회담이 또 따로 있어요. 뭐 에이펙 CEO 회담이라든지 스타트업 혁신회담이라든지
뭐 학술 관련된 회담도 있고. 예. 그러니까 공개된 이런 여러 가지 나머지 회담만 해도 8개예요. 여기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장관회담 12개에다가 공개된 회담만 8개, 그럼 20개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플러스 알파면은 에이펙 회담이 열리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이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올해는 특히나 세계적 이벤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셨는데요. 경주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까요? 일단 김인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10월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서 인프라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라라는 대통령의 트위터 지시에 트위터 답변했죠. 안 그래서 경주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이 이야기요. 그러니까 에이펙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관심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김인석 국무총리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평론가께서 직접 다녀오셨는데 경주시가 지금 정말 발빠르게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이전부터 추진했던 북천 유수지 확보 사업을 시장이 직접 점검했는데 제가 보니까 회의장인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와 이 북천이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들이 이거 봐서 와 아름답네요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주면은 그게 경주의 첫인상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퇴정로 준설이라든지 또 형산강물을 북천 상류로 끌어들여서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등 특히 이제 인접한 하천 관련돼서 북천을 72억 원을 투입했다라고 하고요. 하여튼 경치는 굉장히 아름답다. 한국 어디가 안 아름답겠습니까? 안동도 아름답던데. 예, 그렇죠. 그런데 행사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만찬 장소가 바뀌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무슨 또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만찬할 수 있는 한옥을 41억 원을 들여서 경주 국립박물관 안에 만들었거든요. 만들다가 보니까 만찬 장소를 라한호텔 대형에서 바꿔버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내부에 없어요. 정상들이 화장실 가려면 바깥으로 박물관까지 50m 걸어가야 돼요. 너무 불편하죠. 비 오면 우산 써야 되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해서 운반해도 이게 20분 걸려요. 다 식은 음식 내주게 생겼고 신축 건물의 전기, 소방 분야 안전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만찬 장소가 결정이 된 시기가 지난 1월이었습니다. 뭡니까 1월 달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 사태 이걸로 정신이 없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좀 차분하게 결정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막판에 가서 차분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당초 이 만찬장으로 쓰기로 했던 건물은 그냥 에이펙 CEO 서밋과 연결해서 기업인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정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라한 호텔 대연회장으로 됐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이게 힘들었던 시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점은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관심이 커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에이펙 회의 전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복원됐거든요. 이게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북아 정세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의 북중러 정상이 태남은 막내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반서방 이미지 과시한 데다가 북중 정상회담도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일각에서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미 두 사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서로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나온 것은
나온 워딩대로 얘기하자면 북중은 운명을 같이 한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북중 우호는 변할 수 없다라고 또 회답하고 그래서 고위급 왕래를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지난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경주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인데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북한 김정은은 어떤 의미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한반도의 경주에 왔으니까 북한 카드를 주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날 수도 있을까요? 에이펙 전으로? 지금 예전에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뭐 얘기하면서 만나달라고 얘기했던 것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할 것이라는 걸 사전에 알고 요청한 거래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후 판문점이나 어디든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을 전후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이 G2 국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에이펙이 열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으로 영향력을 상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과거 시진핑 주석이 2019년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북한을 방문했어요. 최초 방문이었습니다. 14년 만에 이뤄진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문인데 그것처럼 이번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중국 고위급 인사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시진핑이 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굉장히 집단 체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북에서 김정은 만나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진핑의 이런 액션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죠. 요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지금 사실적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 이거잖아요. 요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만남으로 이번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는 판이 커져버렸어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 2019년 이후 6년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미중 정상이 만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6년 만에 첫 양자 간 대면 소통이 한국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중 정상이 그것도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시간 정도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티통 매각 얘기 나오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 무역, 러우 전쟁, 여러 가지 를 현안을 얘기하고 나서 만납시다. 어디서? 경제 에이펙에서. 이런 경주로서는 굉장히 성과를 거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 이전에도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됐고 또 지금도 몇 개 회의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5월 제주에서 에이펙 대학총장 포럼이라든지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 회의라든지 구조개혁 장관 회의도 남아있고 재무장관 회의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단순히 경주에서 열리지만 중심으로 열리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실상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경상북도와 경주가 외교부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지만 이 외교가 중요한 이 상황에서 전 세계가 같이 그러니까 한국이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이고 경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산한 것처럼 저는 안동도 마찬가지다. 안동에 우리 영국 여왕께서 오셨던 것처럼 전 세계적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경주에서 에이펙
2025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게 의미 있고요. 대한민국 위상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희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